수 1, 2-1-3 삼각함수의 뜻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 단원에 들어와서 이상까지는 계속 각에 대한 공부를 해봤죠. 각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동경의 회전량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 동경의 위치가 나타내어지는 각은 무수히 많다. 그러한 각의 표현법을 일반 각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저번 시간에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새로운 단위의 각에 대해서 얘기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와 반지 등이 같아질 때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다 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봤죠. 이런 단위의 중심각을 가지고 쓸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n이 된다까지 얘기를 해봤었죠.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해보게 될 겁니다. 그전에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얘기해보고 갈까요? 가끔가다 이런 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이렇게 있으면 A, B, C 각 A가 마주보는 편을 변 A, 각 C가 마주보는 편을 변 B, 각 C가 마주보는 편을 변 C, 각 B가 마주보는 편을 변 B라고 할 때 sin A는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원리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했죠. sin S니까 이렇게 S를 그려서 B분의 A다. 코사인 A는요? 이렇게 C를 그려서 기억했죠? B분의 C다. 탄젠트 A는요? 이렇게 T를 그려서 기억했죠? C분의 A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삼각 B의 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어땠느냐 하면 이렇게 와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0도와 45도와 60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중학생들 가르칠 때 외우지 말고 그때마다 삼각형을 그려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렇게 있는 요 위치가 30도인 그런 직각삼각형의 모양을 보면 사인 30도, 코사인 30도를 우리가 기억해내기 쉽죠. 길이의 B가 제일 긴 게 2, 제일 짧은 게 1, 어중간한 게 루트 3이죠. 사인 30도는요, 2분의 1이죠. 코사인 30도는요, 2분의 루트 3이고요. 탄젠트 30도는요, 루트 3분의 1. 유리화하면 3분의 1 루트 3이 되겠죠. 45도가 이렇게 중심각 위치에 올 때에는요, 이렇게 올 때에는 1대 1대 루트 2. 계속 직각삼각형에서만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인은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 코사인은요, 똑같이 2분의 루트 2, 탄젠트는 1분의 1, 1이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중심각이 60도일 때는요, 이렇게 해서 제일 긴 게 2, 제일 짧은 게 1, 어중간한 게 루트 3이다. 사인 60도는요,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요, 2분의 1, 탄젠트는 루트 3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죠. 외우는 방식도 있긴 있어요. 여기 딱 분모가 2고요. 분자가 루트 1, 2, 3이다. 얘는 분자가 루트 3, 2, 1이다. 얘는 갈 때마다 루트 3을 곱한다. 하지만 그때그때 삼각형 그려보셔도 관계없어요. 저는 그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려서 하다 보면 다 외워지게 돼요. 이게 중학생 때까지 배운 내용인데요.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안에 들어가는 요 중심각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안에서 요 위치에 있는 예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둔각 혹은 음해각 이런 식으로 실수 전체로 확장이 될 거거든요. 이게 실수 전체로 확장이 될 때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를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삼각함수의 뜻, 삼각함수의 뜻, 함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삼각함수는요, 이렇게 좌표 평면을 우리가 그려서 정의하게 됩니다.
요만큼이 시초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경이 그려져 있게 돼요. 자, 이런 동경이 있을 때 이제 요게 중심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몇 바퀴 돌고 와도 관계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각의 크기는 실수로 확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동경에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잡아서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볼게요. 이 점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x,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됩니까? x가 됩니다. 이 길이는요, y가 되죠. 요거 제가 r이라고 할게요. 요게 이제 세타인 겁니다. 이때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입니다. 똑같네요. r분의 y.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입니다. 똑같네요.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입니다. 똑같네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동경을 여기 이 자리에 오기도 할 거고요. 중심각이 확장이 될 거니까 이 자리에 오기도 할 거고요. 이 사사분면에 오기도 할 거예요. 그때 x, y, r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r 값은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점에서 이 동경에 있는 이 점까지의 길이를 r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x하고 y는요, x하고 y는 좌표로 여기에 계산해서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r값은 길이이니까요, 어느 사분면에 있건 간에 양수값을 갖게 되겠지만,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r, 여기가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뭐 x, y는 점이 있겠죠? 그러면 요 x, y 같은 것들은요,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넣기로 했으니까 요 간격들이 이렇게 음수, 양수 같은 것들이 다 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사인은 r분의,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인은 r분의 y 좌표가 사인 값이다. 그리고 코사인은요, r분의 x 좌표가 코사인 값이다. 탄젠트는요, x 좌표분의 y 좌표가 탄젠트 값이다 라는 거죠. 제가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이렇게 해서 x축, y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동경이 있습니다.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인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릴 때에는 이렇게 r분의 뭐 좌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 삼각형을 보고 그리면, 삼각형을 보고 따지면은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기는 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자, 요 간격은 얼마인가요? 요 간격은 y좌표니까 4가 되겠군요. 요 간격은요, 마이너스 3이 됐게 된 간격은, 요 길이는 3, 4를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군요. 자, 이제 여기가 시초선이니까요, 이만큼이 세타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 좌표죠. r 5분의 y 좌표 4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중심각에 대해 만들어지는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군요. 그러니까 r분의 5분의 길이는 3이지만 그때 x 좌표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3인 거죠. 탄젠트는요, 탄젠트 세타는요, 자,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이 길이는 3이지만 좌표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3의 x 좌표였죠. 분의 y 좌표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또 얘기하긴 하겠지만 이 삼각형의 모양을 보고 마치 이제 이 자리가 중심각인 것처럼 해서 구하면 5분의 4 사인, 5분의 3 코사인, 3분의 4 탄젠트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낼 수 있는데 부호를 좀 조심해야 되겠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 간격이 길이는 3이지만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계산할 때에 요 x, y는 좌표를 쓰다 보니까 요 부분에 있는 건 마치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거 r은 길이로 쓰지만 x, y는 좌표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다 보니까 x, y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선생님, 동경이 여기 있을 때 점을 얘가 아니라 얘로 잡으면 어떡해요?
삼각함수는요, 삼각형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걸 내가 2배로 확장시킨다고 할 때 얘분의 얘는 여전히 2대1이니까 2분의 1 비율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하기 편한 삼각형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사인은 R분의 Y좌표,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삼각함수의 뜻을 정의를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혹은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은 뭐가 있는가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뭐 예제 하나만 볼까요? 예제 뭘 보는 게 좋으려나? 자, 보십시다. 어떤 예제를 보는 게 좋으려나? 자, 거기 예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 143페이지에 필수 예제 8번 보겠습니다. 자, 원점 5가 있고요. 그리고 점 P가 있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OP를 동경으로 하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해라. 그림을 좀 그려놓고 볼까요? X축, Y축. 그리고 OP, 자, O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 P는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렇게 점 P가 있었던 거죠. P의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그리고 이렇게 동경이 있었던 거죠. 요 길이는요, 요 간격은 5고, 요 간격은 12가 될 테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도로 요 길이를 구하면요, 그러면 13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보자. 이때 거기 이제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고 있네요. 이제 요만큼의 이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여기서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 좌표였죠. 그러니까 13분의 Y 좌표는 마이너스 12. 혹은 이제 이 삼각형을 보고 구한다고 할 때 사인은 예분의 예, 요게 요 자리를 마치 중심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R분의 요 길이, 근데 이제 요 자리가 실은 좌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좌표는 마이너스인데 이거 마치 마이너스 10이라고 보면 좀 편하다 이거죠. 코사인은 이렇게 실을 그려서 예분의 예, 이건 길이는 5지만 좌표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마치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쓰거든요. 이제 정의에 입각하면 사인은요, R분의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나왔고요. 코사인은요, R분의 X좌표, 그러니까 1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실을 그려서 본다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탄젠트는 예분의 예죠. 이제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12. 근데 이제 정의에만 따라 쓰면은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5분의 12가 되겠군요. 그러면 거기서 시키는 계산들은 글쎄요, 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거 말고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필수 예제 9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4분의 3 파이일 때, 그때 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심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삼각함수의 값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이 값들을 구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게 중심각일 때, 즉 동경의 회전량이 이만큼일 때 모습이, 그림이 어떤지를 좀 보는 게 좋겠어요. 얘 몇 도인 거 볼까요? 파이가 몇 도라고 그랬죠? 파이가 180도라고 얘기했죠. 약분하면 45 곱하기 3 하니까 135도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면 X축, Y축 있으면 135도면요, 여기 90도에다가 45도가 더 간 거네요. 이렇게 말이죠. 여기 어디에 이제 이게 동경이고요. 여기 어디가에 점을 하나 잡아야 되겠군요. 이게 이렇게 135도.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이 삼각형의 모양을 좀 보면은 이 삼각형의 세변 길이비를 알기 쉽고요. 그러면 여기에 잡기 편한 점을 잡았을 때
X좌표, Y좌표를 따지기도 편할 것 같으네요. 여기 몇 도일까요? 45도죠. 여기가 90도에서 45도 더 갔으니까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그러면 길이가 1대 1대 루트 2가 되어 있겠군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점의 좌표로 생각을 해보면요. 요 길이가 1이면 X좌표는 마이너스 1이죠. Y좌표는 1이 되겠군요. 근데 이걸 마치 사실 맞는 표현은 아닌데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보고 여기는 1로 보고 이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도 되겠군요. 자, 일단 여기 볼까요? 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루트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좌표입니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죠. 탄젠트 세타는요.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인 거죠.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이제 시키는 대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었죠. 더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유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어 있겠군요. 탄젠트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 1 됐고요.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2고요. 마이너스 1. 네, 답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군요. 자, 지금 계속 같은 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정의는요. 사인은 R분의 Y 좌표. 그러다 보니까 동경이 어느 사분면에 위치해 있더라도 사인을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요. X좌표분의 Y좌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걸 매번 이렇게 좀 구하다 보니까 좀 귀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요령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런 요령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삼각함수 뜻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동경이 위치해 있는 삼면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조사해 볼 거예요. 이걸 해놓으면 좀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있어요. X축, 이렇게 Y축 있어요. 자, 여기다 이제 뭔가 결론적인 얘기를 칠 거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하이야라 차레 추야 후라 추야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동경 안에서 잡아놓고 3,4라는 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뭐 3, 여기는 4, 여기는 이제 5 돼 있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중심각에 의해서 동경의 1사분면에 있을 때 그때의 사인 값 볼까요? 사인 세타는요. 동경 길이분의 Y좌표니까 5분의 4네요. 코사인 세타는요. 5분의 3이죠. 동경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3분의 4. 제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부호를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다 양수군요. 여기는 모두 다 양수군요. all 모두 다 양수군요. 1사분면에서. 자, 여기 볼까요? 또 이제 여기 뭐 1사분면에 동경이 막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요 숫자들의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부호에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번에 마이너스 3,4 여기가 이제 3인데 이거 제가 마이너스 3이라고 볼게요. 맞는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면 머리가 덜 아파요. 여기에 이렇게 동경이 있을 때 이게 세타가 되는 거죠. 그때의 사인 값은 동경이 2사분면에 있을 때 사인 세타는요. 저기 동경분의 Y좌표죠.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요. 동경분의 X좌표죠. 5분의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는요. X좌표분의 Y좌표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적어놓고 보면 코사인이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인데 누구만 플러스인가요? 사인만 플러스군요. 그래서 여기는 동경이 제2사분면에 있으면 사인만 양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여기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요.
이번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점을 가지고 동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 길이가 이제 마이너스 4는 아닌데 우리가 또 변을 가지고 삼각함수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 이제 5가 돼 있겠죠, 길이는. 자, 이제 여기 동경이 이렇게 3, 4분면에 있을 때 그때의 사인 세타는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세타였던 거겠죠. 사인 세타를 동경분의 y좌표예요. 마이너스 5분의 4라고요. 코사인 세타는요. 동경분의 x좌표예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얘기죠. 탄젠트 세타는요. x좌표분의 y좌표예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그러니까 3분의 4가 됐군요. 여기는 어때요? 사인과 코사인 음수인데 탄젠트만 양수군요. 여기서는 탄젠트만 양수가 되겠군요. 좀 더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이야라 차라이야. 이번엔 저기 이렇게 3,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잡아서 동경이 이렇게 제 4, 4분면에 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중심각이 됐던 거죠. 여기에서의 사인 세타는요.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5 돼 있는 거죠. 사인은 동경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코사인은요. 5분의 3이군요. 코사인 세타는 동경분의 x좌표니까 5분의 3이에요. 탄젠트 세타는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코사인만 양수군요. 여기는 이렇게 코사인만 양수군요.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가 제1선면에 있으면요. 모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고요. 동경이 2, 4분면에 있으면 사인만, 여기선 탄젠트만, 코사인만 양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외워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어떻게 했냐면 올, 싸, 탄, 코에서 얼싸, 안코라고 외웠어요.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워놓으면 어쨌든 기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막 헷갈릴 때 저기서 얼싸, 이렇게 떠오른다고요. 네, 그러면 기억할 수 있겠고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얼싸안고 아니면 또 올 산타크로스 뭐 엄청 많아요. 하지만 저는 얼싸안고 이것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아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세타가 4분의 3파이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는 거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림을 다 그려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 여기 좀 지울게요. 그려도 되는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림을 자세히 그리지 않더라도 이거 135도네.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삼각형 모양이. 이 삼각형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삼각형이 여기가 45도의 삼각형인 거예요. 그러면 1대1대 루트 2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 탄젠트 세타는 1 나오는데 이게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제 2, 4분면의 각이라는 얘기죠. 그럼 누구만 양수예요? 사인만 양수예요. 얘네들은 음수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계산도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예제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볼 예제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뒤로 가서 자, 잘 보세요. 144페이지에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삼각함수의 정의 x랑 y는 좌표다. 그리고 사분면, 동경이 위치한 사분면에 따라서 삼각함수들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얼싸안고 이렇게 얘네들만 플러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144페이지의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고 얘기했군요. 그리고요,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구조를 잘 봐요. 모두 다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씩만 플러스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는데 0보다 크게 나왔네요.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둘의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나. 근데 이게 플러스 플러스라면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부호의 상태를 보면 두 개가 플러스다? 그럼 나머지 하나도 플러스이죠. 모두 다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셋 중에 하나씩만 플러스이거나 이런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라면요, 남은 탄젠트마저도 분명히 플러스여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또는 만약 이렇게 얘네들이 둘 다 음수였다라면요, 그러면 두 개가 음수다? 그러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만 양수인 상황일 것이다. 모두 다 음수인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적어도 여기서 사인은 그래도 양수, 여기서는 탄젠트는 양수, 코사인은 양수. 셋 모두 다 음수인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인, 코사인이 만약에 우리는 음수라고 가정을 했죠? 그럼 누가 양수겠어요? 탄젠트만 양수겠죠. 얘는 음수고요. 그럼 이제 이 윗줄과 아랫줄 중에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건 어느 줄이냐라는 겁니다. 여기 둘 다 양수라면 둘의 곱이 이렇게 음수가 될 수 없었겠죠. 이건 아닌 거죠. 반면 여기는 둘의 곱이 음수가 되는 게 가능하네요. 이 둘의 곱은 양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탄젠트만 양수인 상황이군요. 그러면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얼싸 않고 여기 탄 여기 있네요. 세타는 제 3, 4분면의 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군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도 볼까요? 아래에 있는 문제 보시면 자 봅시다. 거기 필수 예제 11번입니다. 보시면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의 값이군요. 자, 절대값 사인 세타 더하기 또 빡 씌워서 코사인 제곱 세타. 여러분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고 싶을 땐 제곱을 여기다 쓰지 않습니다. 여기다 쓰면 각이 제곱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제곱을 이렇게 코사인 자리에다 씁니다. 더하기 루트에서 탄젠트 제곱 세타를 계산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뭔 소리야 생각하게 되는데 잘 봐요. 이 절대값은 이 표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절대값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A죠. 루트 A고 얘도요. 이렇게 A가 양수면 그냥 A고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많이 하셨는데 기억해 두세요. 이 둘이 지워지고요.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 나옵니다. 일로 와서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알맹이가 말이죠. 어쨌든 계산 방식이 똑같네요. 얘도 그러면 양수면 그대로 나와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 나오니까 이 결과는 절대값 A랑 계산 방식이 같네요. 실은 다 같은 표현 방식이에요. 절대값 사인 세타 더하기 절대값 코사인 세타 더하기 절대값 탄젠트 세타를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이 알맹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서 양수면 그냥 내보내고 음수면 부호를 바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이 세타가 뭐야? 자, 파이가 몇 도인가요? 파이가 90도죠. 죄송해요. 파이가 180도죠. 그러면 2분의 파이는요 90도가 되죠. 여기는요 180도예요.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대요. 그러면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제 2, 4분면에 있는 거죠. 저기서는 누구만 양수예요? 사인만 양수죠. 얘만 양수라고. 나머지는요 다 음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이 사라지고 그냥 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뭔가 더 계산될 건 없고요. 이게 땡이 되겠군요. 바로 뒤 이어서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